안녕하세요. 미소 짓는 민생 라디오입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피해 유형에는 고금리,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 추심,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중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은 유의사항만 잘 숙지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제 피해자들의 사연을 통해 대부업체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여 년간 의류잡화 판매업에 종사 중인 나피혜 씨는 물품 구매 자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했다는데요.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았던 나 씨는 길거리의 대부업 전단지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업 등록업체라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장이었던 나피혜 씨는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현금 대출이란 명목으로 원금의 연 50%나 되는 이자를 갚기로 했습니다. 대출 당시 사채업자는 나 씨의 현금 카드를 요구했는데요. 나 씨가 본인 통장에 갚을 돈을 입금하면 사채업자가 현금 카드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습니다. 에휴, 그래도 한숨 돌렸네. 대출금이야 뭐 금방 갚으면 되겠지.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매출 부진의 타격으로 나피혜 씨는 대출금 상환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대부업자는 연체된 이자를 갚아야 할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요했는데요. 당장 갚아야 할 이자는 피할 수 있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원금과 이자로 인해 나피혜 씨는 큰 곤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빚을 도촉하는 대부업자의 압박이 심해지고 본인의 카드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진 않을까 걱정이 커지는 나피혜 씨. 에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나피혜 씨는 전단지에 적힌 등록업체라는 말만 믿고 거래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로 불법 대부업이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일치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는 온라인 검색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1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금융회사 조회 탭에서 등록 대부업체 항목을 선택하시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등록업체를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파인 포털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각 사이트별 이용 방법은 다음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대부 계약과 관련된 서류들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계약 체결 시에는 금액, 기간, 이자율 등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정확히 자필로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출금 상환 시 입금 내역, 원리금 상환 내역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정 이자율에 대한 사항인데요. 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24%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금을 충당한 후 초과 지급된 이자 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시 대부업자가 약정 이자의 3%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출 시 선이자를 요구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선이자는 대출 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선 사연의 나피혜 씨는 본인 명의의 현금 카드를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는데요.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양도할 경우 소위 대포통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인 사항입니다. 특히 대포통장 범죄의 경우 매매나 대여해준 사람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는 대여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채무 상환 시에도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에는 입금을 거부하셔야 하며 채무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 변제 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5년 이상은 보관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선 사연처럼 대부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나 문자 광고를 통한 대출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며 소비자들을 혹하게 하는 불법 허위 광고 피해. 다음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사자금 문제로 전세 대출을 알아보던 주부 박현옥 씨는 조건에 맞는 대출을 찾기 어려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한 통의 문자. 누구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혹한 박현옥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요. 정말 조건에 상관없이 제일 낮은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객님. 다만 최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매달 이자를 적게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박현옥 씨는 결국 해당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입금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겠다던 해당 업체는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박현옥 씨는 결국 서울시 불법 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데요. 센터에서는 피해자의 대부거래 내역을 검토한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허위 과장 광고는 불법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에서 보이는 최저금리, 누구나, 일수, 신용불량자 가능과 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캐피탈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업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업체는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박현옥 씨의 사연처럼 대출 상담 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유형 중 하나로 불법 채권 추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추심하거나 가족 지인에게 연락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족 혹은 지인의 전화번호는 절대 제공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겁먹지 말고 피해자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통화, 녹음, 문자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유형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설마 내가 당하진 않겠지라고 방심할 경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다음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내던 이방심 씨는 서울에서 자취 중이던 아들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엄마! 자신을 다급하게 찾다가 금세 끊어져 버리는 전화에 이방심 씨는 걱정이 앞섰다고 하는데요. 전화가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실제 아들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고 목소리도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방심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아들과 다시 전화하게 된 이방심 씨. 급한 일은 잘 해결됐어? 네? 무슨 일이요? 아까 분명 그제서야 사기 피해였다는 걸 알게 된 이 씨는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입금한 돈이 이미 인출된 상태라 찾을 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연의 이야기처럼 최근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가족이나 지인의 계정을 해킹해 접근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가 기승이라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범죄가 의심될 경우 우선 메시지에 포함된 URL 등은 클릭하지 말고 직접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이체될 시에는 30분 경과 후부터 가능하게 하는 지연 인출 제도가 있다고 하니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빠른 대처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사연을 통해 불법 대부업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10계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민생침해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로 눈물 흘릴 일 없는 도시 서울.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 짓는 민생 라디오였습니다.